아, 내 아들의 과외 선생님. 그녀를 처음 본 순간,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누워있는 모습.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이런 모습까지 있다니 그녀의 지금 표정은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어 학수는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았어요. 가게 직원들에게 마감을 맡기고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지요. 53세,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직접 몸을 움직이는 게 습관이 된 터라 한순간 힘이 빠지면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는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책을 펼친 채 집중하는 아들의 모습, 그 옆에 앉아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현우 아버님이세요. 그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했어요. 차분하지만 선명하게 울리는 목소리, 그리고 눈길을 끄는 단아한 외모. 학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내, 처음 뵙네요. 저는 현우 아버지입니다. 간단히 인사를 건네 안방으로 들어왔지만 심장은 예상치 못한 속도로 뛰고 있었어요. 문을 닫아도 자꾸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가 쏠렸어요. 문득 생각했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 현우과의 선생이었나. 아내가 알아보고 정해준 터라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어요. 늘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아들 성적은 돈과 시간으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여겨왔지요. 하지만 직접 마주한 순간 머릿속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해졌어요. 창가에 앉아 담배를 꺼내들었지만 불은 붙이지 못했어요. 대신 무의식적으로 방안을 서성였어요. 그녀의 말소리 미묘하게 웃는 순간 흘러나오는 숨결, 그리고 고개 숙일 때 드러나는 목선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학수는 일부러 안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현우가 문제집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어 건네주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복습은 꼭 시켜주세요. 특히 수학은 개념 정리를 반복해야 실력이 붙어요. 차분하게 설명하는 그녀의 표정은 풀어지고 단정했어요. 하지만 학수의 귀에는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의 움직임, 손끝의 제스처, 그리고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향기에만 집중되었지요. 커피 한 잔 하고 가시겠습니까? 학수는 무심한 듯,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치밀하게 준비한 듯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잠시 앉았다 갈게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 학수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스스로 놀랐어요. 그녀가 소파에 앉아 다리를 모은 채 메모장을 정리하는 모습. 그 평범한 풍경조차 눈부시게 보였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일부러 그녀와 눈을 마주쳤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우는 어떤가요? 열심히는 하는데 집중력이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더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은 이어졌지만 학수는 이해보다 시선에 더 사로잡혔어요. 그녀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상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던 순간 그녀가 눈치를 챘는지 커피잔을 들며 작게 웃었어요. 학부모님 혹시 불편하신가요? 학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히려 감사하죠. 현우 같은 아이 맡아주셔서. 그 말에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날 밤 학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옆에서 아내가 서류를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졌지요.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오르는 건 낯선 여인의 미소와 그날의 커피 향기였어요.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짙은 욕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다시 과외가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가게에 남아 직원들과 마감을 했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발길이 집 쪽으로 향했어요. 아무 이유도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지난번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는 아들. 그 옆에서 차분히 설명을 이어가는 과외 선생님. 그녀는 나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일이 좀 일찍 끝나서. 말은 담담했지만 가슴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자 현우는 방으로 들어가 복습을 이어갔어요. 나는 일부러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그녀가 교재를 덮고 가방을 들자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 카페에 들렀다 가실래요? 그녀는 잠시 시계를 보았어요. 조금 늦어지긴 하겠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대답에 학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부러 집 근처 말고 제가 아는 곳으로 가시죠. 잠깐 시간 괜찮으시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학수는 이미 대답을 들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작은 호텔이었어요. 간판조차 박지 않은 외부 시선을 차단하기 좋은 곳. 차에서 내린 그녀는 긴장한 듯 두 손을 모았어요. 아버님, 저 이래도 괜찮을까요? 학수는 차문 닫으며 단호히 말했어요. 오늘만은 그냥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다른 건 묻지 않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숫자판에 불빛만 깜빡였고 그 사이 심장은 깊이 깜빡였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학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을 잡아 끌고 품에 안았어요. 순간 그녀의 몸이 굳었지만 곧 작은 한숨과 함께 힘이 빠졌어요. 이건 안 되는 건데? 그녀의 속삭임은 미약했지만 학수의 귀에는 가장 달콤한 음악처럼 들렸어요. 알아요. 하지만 더는 못 참겠습니다. 입술이 닿자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리더니 결국 조용히 감겼어요. 침대 위 두 사람은 거센 파도처럼 부딪혔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조심스러움이 있었지만 곧 그 모든 건 불꽃에 삼켜졌어요. 학수는 손끝으로 그녀의 떨림을 느끼며 오랫동안 억눌러온 뜨거움을 되찾았어요. 그녀 역시 처음엔 거부하듯 몸을 움츠렸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게 그를 받아들였어요. 숨결은 짧아지고 심장은 미친 듯 뛰었으며 서로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 채 끝없는 파도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한참 후 둘은 나란히 누워 거친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창밖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방 안은 고요했어요. 그녀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학수는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답했어요. 약속합니다. 하지만 오늘 순간만큼은 제겐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일 겁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그 표정 속에는 후회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학수는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선을 넘어버렸다. 죄책감과 황홀함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 어떤 감정보다 강렬한 건 다시 그 시간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학수는 일상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아내의 평범한 대화와 아들의 사소한 부탁조차도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녀였어요. 그녀의 웃음, 한숨,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뜨겁게 불타던 순간들이 이제 나는 완전히 빠져버렸다. 학수는 가게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짧은 문자 하나, 간단한 약속만으로도 하루가 버틸 힘이 되었어요. 그녀와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우연도 단순한 욕망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길, 숨결, 눈빛, 그 모든 게 이미 삶의 이유처럼 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하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아버님, 오늘 무사히 넘어갔네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요.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학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래, 더 조심하면 된다. 그러면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균열이 점점 커져갔어요. 아내의 눈빛, 아들의 무심한 질문, 그리고 그녀의 불안한 미소가 모두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을 조여왔어요.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묘하게 달라 있었어요. 현우는 늘 하던 대로 문제집을 풀었고 아내는 바쁜 직장 업무에 시달렸지만 학수의 머릿속은 단 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과외가 있는 날 그는 일부러 가게를 일찍 닫았어요.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실루엣이 아파트 현관을 향해 걸어갔어요.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깔끔한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 학수는 그 모습만으로도 심장이 요동쳤어요. 수업이 끝나고 그녀가 가방을 들자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집 근처 말고 제가 아는 곳으로 가시죠.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이번엔 그녀가 안내한 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모텔이었어요. 네온사인도 흐릿했고 건물 앞은 고요했어요. 방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지요. 학수가 다가서자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런 관계 오래는 못 가요. 그녀가 속삭였지만 몸은 그 말을 거스르고 있었어요. 학수는 대답 대신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어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은 지난번보다 더 깊고 격렬했어요. 학수는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사랑해라는 말을 여러 번 내뱉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움켜쥐는 손길과 거친 숨결은 마치 무언의 답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학수는 확신했어요. 이 관계가 아니다. 우린 사랑하는 거다. 하지만 끝나고 난 뒤 침대에 나란히 누운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도시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는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만하자니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우린 원래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버님은 학부모예요. 더 가면 둘 다 위험해져요. 학수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전 이미 마음을 다 줬습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차갑게 웃었어요. 사랑.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학수의 가슴을 베었어요. 그럼 그동안은 뭐였습니까?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나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는 돈이었을 뿐이에요. 생활비가 필요했고 상황이 힘들었어요. 아버님은 저한테 좋은 기회였던 거죠. 학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어요. 돈 그게 다였단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보다 슬픔이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가방을 정리했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만큼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더는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한 듯 작은 종이에 금액을 적어 내밀었어요. 그 수치는 학수가 평생 모아온 돈 중 일부를 흔들 만큼 큰 금액이었어요. 이게 필요해요. 그럼 저도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학수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군요. 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이었어. 하지만 넌 단 한 번도 아니었구나.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그 표정 속에는 후회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학수는 자신이 무모하다는 걸 잘 알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과 떨리던 손끝이 이미 충분한 대답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침대에 누운 학수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어요. 옆에서 고단한 얼굴로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곧이어 떠오르는 건 그녀의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호감일 뿐일까? 아니면 이미 위험한 선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 심장은 답을 알고 있는 듯 한참 동안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그날은 일부러 가게 문을 조금 일찍 닫았어요.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오늘은 아들의 과외가 있는 날. 그리고 그 끝에 그녀와의 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업을 마친 그녀가 내려왔어요. 가방을 맨 모습, 밝은 미소, 그리고 아버님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이상하게 풀렸어요. 올라가려던 참인데 여기서 뵙네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 있어요. 거리로 가시죠. 그녀가 안내한 카페는 아파트 단지 근처 작은 골목에 자리한 곳이었어요. 은은한 조명, 잔잔한 음악, 그리고 저녁이라 손님이 많지 않아 둘만의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자리에 앉자 그녀가 먼저 물었어요. 현우가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학교 과제랑 학원 일정이 겹치다 보니 피곤해 보여요. 학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그 말은 머릿속에 거의 남지 않았어요. 대신 눈길은 그녀의 입술, 손끝, 가끔 웃을 때 살짝 움푹 패이는 보조개로 향했어요. 그가 간신히 정신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그건 그렇고 선생님 이야기도 좀 듣고 싶네요.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제 얘기요. 네, 우리 아이를 가르쳐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요. 단순한 호기심입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뭐 특별할 건 없어요. 대학 때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이렇게 과외를 병행하고 있어요. 솔직히 쉽진 않지만 성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어딘가 짙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어요. 학수는 그 표정에서 묘한 연민과 욕망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 여자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젊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위험한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녀는 어릴 적 꿈, 좋아하는 음악, 요즘 읽는 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사실 마음은 그녀의 말보다는 그 순간의 분위기에 더 집중되어 있었어요.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 무심히 커피잔을 돌리던 손가락이 가끔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학수는 무심코 자신의 손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갔어요. 손끝이 닿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거리만으로도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9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늘은 제 얘기만 했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선생님을 조금 더 알게 돼서 좋았어요. 학수는 지갑을 꺼내 계산을 마쳤어요. 그리고 카페 밖으로 나서며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앞으로도 이렇게 수업 끝나고 가끔씩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현우 얘기도 듣고 또 선생님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었어요. 네, 아버님이 원하신다면. 그 미소는 또다시 내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학수는 자신이 어떤 길 위에 있는지 알면서도 되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거실 불만 켜져 있는 공간에서 그는 홀로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커피잔에 맺혀 있던 그녀의 손끝, 그리고 무심한 미소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이제 나는 멈출 수 없을지도 모른다. 며칠 동안 학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어요. 가게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언제부터인지 욕망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어느새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괜찮으세요? 답장은 곧 돌아왔어요. 조심스럽지만 잠깐은 괜찮습니다.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학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둘은 늘 만나던 카페가 아닌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놓였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그냥 과외 선생일 뿐인데.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만 학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에겐 단순한 선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요즘 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순간 말없이 와인을 마셨어요. 그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학수는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둘은 다시 익숙한 호텔 방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오늘은 유난히 더 뜨겁고 격렬했어요. 학수는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사랑해라는 말을 여러 번 내뱉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움켜쥐는 손길과 거친 숨결은 마치 무언의 답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학수는 확신했어요. 이 관계가 아니다. 우린 사랑하는 거다. 하지만 끝나고 난 뒤 침대에 나란히 누운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도시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는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만하자니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우린 원래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버님은 학부모예요. 더 가면 둘 다 위험해져요. 학수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전 이미 마음을 다 줬습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차갑게 웃었어요. 사랑?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학수의 가슴을 베었어요. 그럼 그동안은 뭐였습니까?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나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는 돈이었을 뿐이에요. 생활비가 필요했고 상황이 힘들었어요. 아버님은 저한테 좋은 기회였던 거죠. 학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어요. 돈 그게 다였단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보다 슬픔이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가방을 정리했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만큼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더는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한 듯 작은 종이에 금액을 적어 내밀었어요. 그 수치는 학수가 평생 모아온 돈 중 일부를 흔들 만큼 큰 금액이었어요. 이게 필요해요. 그럼 저도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학수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군요. 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이었어. 하지만 넌 단 한 번도 아니었구나.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그 표정 속에는 후회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학수는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선을 넘어버렸다. 죄책감과 황홀함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 어떤 감정보다 강렬한 건 다시 그 시간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학수는 일상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아내의 평범한 대화와 아들의 사소한 부탁조차도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녀였어요. 그녀의 웃음, 한숨,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뜨겁게 불타던 순간들이 이제 나는 완전히 빠져버렸다. 학수는 가게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짧은 문자 하나 간단한 약속만으로도 하루가 버틸 힘이 되었어요. 그녀와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우연도 단순한 욕망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 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길, 숨결, 눈빛, 그 모든 게 이미 삶의 이유처럼 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하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아버님, 오늘 무사히 넘어갔네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요.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학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래, 더 조심하면 된다. 그러면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균열이 점점 커져갔어요. 아내의 눈빛, 아들의 무심한 질문, 그리고 그녀의 불안한 미소가 모두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을 조여왔어요. 며칠 동안 학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어요. 가게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언제부터인지 욕망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어느새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괜찮으세요? 답장은 곧 돌아왔어요. 조심스럽지만 잠깐은 괜찮습니다.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학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둘은 늘 만나던 카페가 아닌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놓였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그냥 과외 선생일 뿐인데.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만 학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에겐 단순한 선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요즘 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순간 말없이 와인을 마셨어요. 그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학수는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둘은 다시 익숙한 호텔 방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오늘은 유난히 더 뜨겁고 격렬했어요. 학수는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사랑해라는 말을 여러 번 내뱉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움켜쥐는 손길과 거친 숨결은 마치 무언의 답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학수는 확신했어요. 이 관계가 아니다. 우린 사랑하는 거다. 하지만 끝나고 난 뒤 침대에 나란히 누운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도시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는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만하자니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우린 원래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버님은 학부모예요. 더 가면 둘 다 위험해져요. 학수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전 이미 마음을 다 줬습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차갑게 웃었어요. 사랑.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학수의 가슴을 베었어요. 그럼 그동안은 뭐였습니까?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나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는 돈이었을 뿐이에요. 생활비가 필요했고 상황이 힘들었어요. 아버님은 저한테 좋은 기회였던 거죠. 학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어요. 돈, 그게 다였단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보다 슬픔이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가방을 정리했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만큼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더는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한 듯 작은 종이에 금액을 적어 내밀었어요. 그 수치는 학수가 평생 모아온 돈 중 일부를 흔들 만큼 큰 금액이었어요. 이게 필요해요. 그럼 저도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학수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군요. 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이었어. 하지만 넌 단 한 번도 아니었구나.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그 표정 속에는 후회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학수는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선을 넘어버렸다. 죄책감과 황홀함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 어떤 감정보다 강렬한 건 다시 그 시간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학수는 일상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아내의 평범한 대화와 아들의 사소한 부탁조차도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녀였어요. 그녀의 웃음, 한숨,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뜨겁게 불타던 순간들이. 이제 나는 완전히 빠져버렸다. 학수는 가게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짧은 문자 하나, 간단한 약속만으로도 하루가 버틸 힘이 되었어요. 그녀와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우연도 단순한 욕망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 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길, 숨결, 눈빛, 그 모든 게 이미 삶의 이유처럼 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하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아버님, 오늘 무사히 넘어갔네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요.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학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래, 더 조심하면 된다. 그러면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균열이 점점 커져갔어요. 아내의 눈빛, 아들의 무심한 질문, 그리고 그녀의 불안한 미소가 모두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을 조여왔어요. 며칠 동안 학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어요. 가게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언제부터인지 욕망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어느새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괜찮으세요? 답장은 곧 돌아왔어요. 조심스럽지만 잠깐은 괜찮습니다.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학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둘은 늘 만나던 카페가 아닌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놓였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그냥 과외 선생일 뿐인데.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만 학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에겐 단순한 선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요즘 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순간 말없이 와인을 마셨어요. 그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학수는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둘은 다시 익숙한 호텔 방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오늘은 유난히 더 뜨겁고 격렬했어요. 학수는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사랑해라는 말을 여러 번 내뱉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움켜쥐는 손길과 거친 숨결은 마치 무언의 답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학수는 확신했어요. 이 관계가 아니다. 우린 사랑하는 거다. 하지만 끝나고 난 뒤 침대에 나란히 누운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도시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는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만하자니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우린 원래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버님은 학부모예요. 더 가면 둘 다 위험해져요. 학수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전 이미 마음을 다해줬습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차갑게 웃었어요. 사랑?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학수의 가슴을 베었어요. 그럼 그동안은 뭐였습니까?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나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는 돈이었을 뿐이에요. 생활비가 필요했고 상황이 힘들었어요. 아버님은 저한테 좋은 기회였던 거죠. 학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어요. 돈, 그게 다였단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보다 슬픔이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가방을 정리했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만큼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더는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한 듯 작은 종이에 금액을 적어 내밀었어요. 그 수치는 학수가 평생 모아온 돈 중 일부를 흔들 만큼 큰 금액이었어요. 이게 필요해요. 그럼 저도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학수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군요. 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이었어. 하지만 넌 단 한 번도 아니었구나.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그 표정 속에는 후회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학수는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선을 넘어버렸다. 죄책감과 황홀함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 어떤 감정보다 강렬한 건 다시 그 시간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학수는 일상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아내의 평범한 대화와 아들의 사소한 부탁조차도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녀였어요. 그녀의 웃음, 한숨,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뜨겁게 불타던 순간들이. 이제 나는 완전히 빠져버렸다. 학수는 가게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짧은 문자 하나, 간단한 약속만으로도 하루가 버틸 힘이 되었어요. 그녀와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우연도 단순한 욕망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 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길, 숨결, 눈빛, 그 모든 게 이미 삶의 이유처럼 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하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아버님, 오늘 무사히 넘어갔네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요.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학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래, 더 조심하면 된다. 그러면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균열이 점점 커져갔어요. 아내의 눈빛, 아들의 무심한 질문, 그리고 그녀의 불안한 미소가 모두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을 조여왔어요. 며칠 동안 학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어요. 가게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언제부터인지 욕망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어느새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괜찮으세요? 답장은 곧 돌아왔어요. 조심스럽지만 잠깐은 괜찮습니다.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학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둘은 늘 만나던 카페가 아닌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놓였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그냥 과외 선생일 뿐인데.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만 학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에겐 단순한 선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요즘 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순간 말없이 와인을 마셨어요. 그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학수는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둘은 다시 익숙한 호텔방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오늘은 유난히 더 뜨겁고 격렬했어요. 학수는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 번 내뱉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움켜쥐는 손길과 거친 숨결은 마치 무언의 답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학수는 확신했어요. 이 관계가 아니다. 우린 사랑하는 거다. 하지만 끝나고 난 뒤 침대에 나란히 누운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도시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는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만하자니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우린 원래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버님은 학부모예요. 더 가면 둘 다 위험해져요. 학수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전 이미 마음을 다 줬습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차갑게 웃었어요. 사랑.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학수의 가슴을 베었어요. 그럼 그동안은 뭐였습니까?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나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는 돈이었을 뿐이에요. 생활비가 필요했고 상황이 힘들었어요. 아버님은 저한테 좋은 기회였던 거죠. 학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어요. 돈 그게 다였단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보다 슬픔이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가방을 정리했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만큼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더는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한 듯 작은 종이에 금액을 적어 내밀었어요. 그 수치는 학수가 평생 모아온 돈 중 일부를 흔들 만큼 큰 금액이었어요. 이게 필요해요. 그럼 저도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학수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군요. 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이었어. 하지만 넌 단 한 번도 아니었구나.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그 표정 속에는 후회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학수는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선을 넘어버렸다. 죄책감과 황홀함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 어떤 감정보다 강렬한 건 다시 그 시간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학수는 일상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아내의 평범한 대화와 아들의 사소한 부탁조차도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녀였어요. 그녀의 웃음, 한숨,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뜨겁게 불타던 순간들이. 이제 나는 완전히 빠져버렸다. 학수는 가게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짧은 문자 하나, 간단한 약속만으로도 하루가 버틸 힘이 되었어요. 그녀와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우연도 단순한 욕망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 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길, 숨결, 눈빛, 그 모든 게 이미 삶의 이유처럼 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하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아버님, 오늘 무사히 넘어갔네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요.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학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래, 더 조심하면 된다. 그러면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균열이 점점 커져갔어요. 아내의 눈빛, 아들의 무심한 질문, 그리고 그녀의 불안한 미소가 모두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을 조여왔어요. 며칠 동안 학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어요. 가게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언제부터인지 욕망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어느새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괜찮으세요? 답장은 곧 돌아왔어요. 조심스럽지만 잠깐은 괜찮습니다.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학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둘은 늘 만나던 카페가 아닌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놓였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그냥 과외 선생일 뿐인데.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만 학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에겐 단순한 선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요즘 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순간 말없이 와인을 마셨어요. 그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학수는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둘은 다시 익숙한 호텔방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오늘은 유난히 더 뜨겁고 격렬했어요. 학수는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사랑해라는 말을 여러 번 내뱉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움켜쥐는 손길과 거친 숨결은 마치 무언의 답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학수는 확신했어요. 이 관계가 아니다. 우린 사랑하는 거다. 하지만 끝나고 난 뒤 침대에 나란히 누운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도시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는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만하자니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우린 원래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버님은 학부모예요. 더 가면 둘 다 위험해져요. 학수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전 이미 마음을 다 줬습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차갑게 웃었어요. 사랑.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학수의 가슴을 베었어요. 그럼 그동안은 뭐였습니까?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나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는 돈이었을 뿐이에요. 생활비가 필요했고 상황이 힘들었어요. 아버님은 저한테 좋은 기회였던 거죠. 학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어요. 돈 그게 다였단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보다 슬픔이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가방을 정리했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만큼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더는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한 듯 작은 종이에 금액을 적어 내밀었어요. 그 수치는 학수가 평생 모아온 돈 중 일부를 흔들 만큼 큰 금액이었어요. 이게 필요해요. 그럼 저도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학수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군요. 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이었어. 하지만 넌 단 한 번도 아니었구나.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그 표정 속에는 후회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학수는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선을 넘어버렸다. 죄책감과 황홀함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 어떤 감정보다 강렬한 건 다시 그 시간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학수는 일상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아내의 평범한 대화와 아들의 사소한 부탁조차도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녀였어요. 그녀의 웃음, 한숨,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뜨겁게 불타던 순간들이. 이제 나는 완전히 빠져버렸다. 학수는 가게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짧은 문자 하나 간단한 약속만으로도 하루가 버틸 힘이 되었어요. 그녀와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우연도 단순한 욕망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길, 숨결, 눈빛, 그 모든 게 이미 삶의 이유처럼 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하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아버님, 오늘 무사히 넘어갔네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요.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학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래, 더 조심하면 된다. 그러면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균열이 점점 커져갔어요. 아내의 눈빛, 아들의 무심한 질문, 그리고 그녀의 불안한 미소가 모두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을 조여왔어요. 며칠 동안 학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어요. 가게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언제부터인지 욕망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어느새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괜찮으세요? 답장은 곧 돌아왔어요. 조심스럽지만 잠깐은 괜찮합니다.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학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둘은 늘 만나던 카페가 아닌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놓였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그냥 과외 선생일 뿐인데.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만 학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에겐 단순한 선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요즘 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순간 말없이 와인을 마셨어요. 그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학수는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둘은 다시 익숙한 호텔 방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오늘은 유난히 더 뜨겁고 격렬했어요.
학수는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사랑해라는 말을 여러 번 내뱉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움켜쥐는 손길과 거친 숨결은 마치 무언의 답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학수는 확신했어요. 이 관계가 아니다. 우린 사랑하는 거다. 하지만 끝나고 난 뒤 침대에 나란히 누운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도시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는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만하자니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우린 원래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버님은 학부모예요. 더 가면 둘 다 위험해져요. 학수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전 이미 마음을 다 줬습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차갑게 웃었어요. 사랑.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학수의 가슴을 베었어요. 그럼 그동안은 뭐였습니까?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나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는 돈이었을 뿐이에요. 생활비가 필요했고 상황이 힘들었어요. 아버님은 저한테 좋은 기회였던 거죠. 학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어요. 돈, 그게 다였단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보다 슬픔이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가방을 정리했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만큼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더는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한 듯 작은 종이에 금액을 적어 내밀었어요. 그 수치는 학수가 평생 모아온 돈 중 일부를 흔들 만큼 큰 금액이었어요. 이게 필요해요. 그럼 저도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학수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군요. 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이었어. 하지만 넌 단 한 번도 아니었구나.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그 표정 속에는 후회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학수는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선을 넘어버렸다. 죄책감과 황홀함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 어떤 감정보다 강렬한 건 다시 그 시간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학수는 일상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아내의 평범한 대화와 아들의 사소한 부탁조차도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녀였어요. 그녀의 웃음, 한숨,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뜨겁게 불타던 순간들이. 이제 나는 완전히 빠져버렸다. 학수는 가게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짧은 문자 하나, 간단한 약속만으로도 하루가 버틸 힘이 되었어요. 그녀와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우연도 단순한 욕망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길, 숨결, 눈빛, 그 모든 게 이미 삶의 이유처럼 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하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아버님, 오늘 무사히 넘어갔네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요.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학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래, 더 조심하면 된다. 그러면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균열이 점점 커져갔어요. 아내의 눈빛, 아들의 무심한 질문, 그리고 그녀의 불안한 미소가 모두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을 조여왔어요. 며칠 동안 학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어요. 가게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언제부터인지 욕망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어느새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괜찮으세요? 답장은 곧 돌아왔어요. 조심스럽지만 잠깐은 괜찮합니다.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학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둘은 늘 만나던 카페가 아닌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놓였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그냥 과외 선생일 뿐인데.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만 학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에겐 단순한 선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요즘 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순간 말없이 와인을 마셨어요.
그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학수는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둘은 다시 익숙한 호텔방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오늘은 유난히 더 뜨겁고 격렬했어요. 학수는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사랑해라는 말을 여러 번 내뱉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움켜쥐는 손길과 거친 숨결은 마치 무언의 답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학수는 확신했어요. 이 관계가 아니다. 우린 사랑하는 거다. 하지만 끝나고 난 뒤 침대에 나란히 누운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도시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는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만하자니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우린 원래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버님은 학부모예요. 더 가면 둘 다 위험해져요. 학수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전 이미 마음을 다 줬습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차갑게 웃었어요. 사랑.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학수의 가슴을 베었어요. 그럼 그동안은 뭐였습니까?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나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는 돈이었을 뿐이에요. 생활비가 필요했고 상황이 힘들었어요. 아버님은 저한테 좋은 기회였던 거죠. 학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어요. 돈 그게 다였단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보다 슬픔이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가방을 정리했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만큼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더는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한 듯 작은 종이에 금액을 적어 내밀었어요. 그 수치는 학수가 평생 모아온 돈 중 일부를 흔들 만큼 큰 금액이었어요. 이게 필요해요. 그럼 저도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학수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군요. 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이었어. 하지만 넌 단 한 번도 아니었구나.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그 표정 속에는 후회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학수는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선을 넘어버렸다. 죄책감과 황홀함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 어떤 감정보다 강렬한 건 다시 그 시간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학수는 일상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아내의 평범한 대화와 아들의 사소한 부탁조차도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녀였어요. 그녀의 웃음, 한숨,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뜨겁게 불타던 순간들이. 이제 나는 완전히 빠져버렸다. 학수는 가게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짧은 문자 하나, 간단한 약속만으로도 하루가 버틸 힘이 되었어요. 그녀와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우연도, 단순한 욕망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길, 숨결, 눈빛, 그 모든 게 이미 삶의 이유처럼 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하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아버님, 오늘 무사히 넘어갔네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요.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학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래, 더 조심하면 된다. 그러면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균열이 점점 커져갔어요. 아내의 눈빛, 아들의 무심한 질문, 그리고 그녀의 불안한 미소가 모두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을 조여왔어요. 며칠 동안 학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어요. 가게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언제부터인지 욕망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어느새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괜찮으세요? 답장은 곧 돌아왔어요. 조심스럽지만 잠깐은 괜찮합니다.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학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둘은 늘 만나던 카페가 아닌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놓였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그냥 과외 선생일 뿐인데.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만 학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에겐 단순한 선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요즘 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순간 말없이 와인을 마셨어요. 그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학수는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둘은 다시 익숙한 호텔방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오늘은 유난히 더 뜨겁고 격렬했어요. 학수는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 번 내뱉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움켜쥐는 손길과 거친 숨결은 마치 무언의 답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학수는 확신했어요. 이 관계가 아니다. 우린 사랑하는 거다. 하지만 끝나고 난 뒤 침대에 나란히 누운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도시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는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만하자니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우린 원래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버님은 학부모예요. 더 가면 둘 다 위험해져요. 학수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전 이미 마음을 다 줬습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차갑게 웃었어요. 사랑.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학수의 가슴을 베었어요. 그럼 그동안은 뭐였습니까?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나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는 돈이었을 뿐이에요. 생활비가 필요했고 상황이 힘들었어요. 아버님은 저한테 좋은 기회였던 거죠. 학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어요. 돈 그게 다였단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보다 슬픔이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가방을 정리했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만큼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더는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한 듯 작은 종이에 금액을 적어 내밀었어요. 그 수치는 학수가 평생 모아온 돈 중 일부를 흔들 만큼 큰 금액이었어요. 이게 필요해요. 그럼 저도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학수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군요. 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이었어. 하지만 넌 단 한 번도 아니었구나.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그 표정 속에는 후회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학수는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선을 넘어버렸다. 죄책감과 황홀함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 어떤 감정보다 강렬한 건 다시 그 시간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학수는 일상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아내의 평범한 대화와 아들의 사소한 부탁조차도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녀였어요. 그녀의 웃음, 한숨,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뜨겁게 불타던 순간들이. 이제 나는 완전히 빠져버렸다. 학수는 가게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짧은 문자 하나, 간단한 약속만으로도 하루가 버틸 힘이 되었어요. 그녀와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우연도 단순한 욕망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길, 숨결, 눈빛, 그 모든 게 이미 삶의 이유처럼 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하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아버님, 오늘 무사히 넘어갔네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요.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학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래, 더 조심하면 된다. 그러면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균열이 점점 커져갔어요. 아내의 눈빛, 아들의 무심한 질문, 그리고 그녀의 불안한 미소가 모두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을 조여왔어요. 며칠 동안 학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어요. 가게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언제부터인지 욕망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어느새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괜찮으세요? 답장은 곧 돌아왔어요.
조심스럽지만 잠깐은 괜찮습니다.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학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둘은 늘 만나던 카페가 아닌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놓였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그냥 과외 선생일 뿐인데.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만 학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에겐 단순한 선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요즘 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순간 말없이 와인을 마셨어요. 그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학수는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둘은 다시 익숙한 호텔 방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오늘은 유난히 더 뜨겁고 격렬했어요. 학수는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사랑해라는 말을 여러 번 내뱉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움켜쥐는 손길과 거친 숨결은 마치 무언의 답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학수는 확신했어요. 이 관계가 아니라 우린 사랑하는 거다. 하지만 끝나고 난 뒤 침대에 나란히 누운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도시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는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만하자니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우린 원래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버님은 학부모예요. 더 가면 둘 다 위험해져요. 학수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전 이미 마음을 다 줬습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차갑게 웃었어요. 사랑.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학수의 가슴을 베었어요. 그럼 그동안은 뭐였습니까?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나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는 돈이었을 뿐이에요. 생활비가 필요했고 상황이 힘들었어요. 아버님은 저한테 좋은 기회였던 거죠. 학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어요. 돈 그게 다였단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보다 슬픔이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가방을 정리했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만큼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더는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한 듯 작은 종이에 금액을 적어 내밀었어요. 그 수치는 학수가 평생 모아온 돈 중 일부를 흔들 만큼 큰 금액이었어요. 이게 필요해요. 그럼 저도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학수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군요. 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이었어. 하지만 넌 단 한 번도 아니었구나.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그 표정 속에는 후회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학수는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선을 넘어버렸다. 죄책감과 황홀함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 어떤 감정보다 강렬한 건 다시 그 시간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학수는 일상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아내의 평범한 대화와 아들의 사소한 부탁조차도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녀였어요. 그녀의 웃음, 한숨,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뜨겁게 불타던 순간들이 이제 나는 완전히 빠져버렸다. 학수는 가게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짧은 문자 하나 간단한 약속만으로도 하루가 버틸 힘이 되었어요. 그녀와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우연도 단순한 욕망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 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길, 숨결, 눈빛, 그 모든 게 이미 삶의 이유처럼 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하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아버님, 오늘 무사히 넘어갔네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요.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학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래, 더 조심하면 된다. 그러면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균열이 점점 커져갔어요. 아내의 눈빛, 아들의 무심한 질문, 그리고 그녀의 불안한 미소가 모두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을 조여왔어요. 며칠 동안 학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어요.
가게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언제부터인지 욕망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어느새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괜찮으세요? 답장은 곧 돌아왔어요. 조심스럽지만 잠깐은 괜찮합니다.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학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둘은 늘 만나던 카페가 아닌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놓였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그냥 과외 선생일 뿐인데.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만 학수는 고개를 저었어요.